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부를 했던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할 때에도 되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과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즉슨 결국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x는 a와 공통 원소가 있다. 되게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교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x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은 x 교집합 b의 원소가 존재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A랑 B라고 하는 그 두 집합의 포함관계 또는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2라고 하는 숫자가 서로 어떻게 동일합니다. 그 말은즉슨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2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교집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x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열거를 하면서 풀이를 한다면 x에 뭐 1이 있을 때, 2가 있을 때, 3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a와 b에 공통적으로 2가 있으니까 이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고요. 2가 A가 아니라 X에 속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런 경우가 되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X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2라고 하는 집합을 무조건 포함을 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가 단순히 어떻게 x에 속한다라는 것만을 가지고서 나머지 원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는 상태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 x라고 하는 녀석은 총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 원소가 총 5개가 있으니까 2의 5거듭제곱, 그 중에서 2는 무조건 포함을 시키고 있어야 되니까 빼기 1, 그래서 2의 4제곱, 그래서 16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상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2가 x에 속한다라는 가정은 이해가 됐는데 나머지 1, 3, 4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5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나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교집합이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서요, x의 교집합 a와 그 다음에 x의 교집합 b가 단순하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라고 하는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a의 입장에서는 1이 있고요, b의 입장에서는 3, 4가 있기 때문에 1, 3, 4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각각 여기에 뭐 3, 4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머지 1, 3, 4, 5에 대해서, 전체 1, 3, 4, 5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4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안에 그러한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x라고 하는 집합에 1과 2가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2와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우리가 16개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는 2라고 하는 것이 x라고 하는 녀석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되어버린다면 결국에 여기에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x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녀석의 교집합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원소에는 어쩔 수 없이 1이라고 하는 원소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라는 x 교집합 A가 지금 결국에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번에는 지금 x 교집합 B. 자, 얘는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x가 2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에서 2를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집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3 또는 어떻게 해요? 4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3만 있을 수도 있고요. 3, 4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4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 x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이 x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결국에는 3 또는 4 또는 3, 4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총 3가지가 우선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경우의 수가요. 얘를 어떻게 쓸까요? 뭐 이렇게 쓸까요? 예. 자, 그 다음에 곱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는 5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사실 이 x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가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6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x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집합기호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 놓고요.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총 3개를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 자, 여기에는요, 5가 있다 또는 없다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게 2가지. 그리고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3만 들어가거나 4만 들어가거나 3, 4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총 어떻게 해요? 6가지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서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나타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중 아래 명제가 참이되는 집합 U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명제 자체를 보실 때 조건 자체를 정확하게 따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A일 때 결국에 A일 때 자 여기서 한번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집합이랑 A의 여집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 지금 A의 원소, 라지 A의 원소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시켜야 되고 얘를 만족시키는 어떻게 해요? 원소 x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얘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x분의 1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얘 자체가 지금 분모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x가요 결국에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공통 요소는 뭐냐면 x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에 있어서 전체 집합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0이 제외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안 되죠. 다 0이라고 하는 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4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2가요, A라고 하는 집합에 속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왜냐하면 0보다 크지를 않거든요. 자,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2는 자연스럽게 A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A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 A의 여집합에는 결국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A라고 하는 집합에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1과 2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설명까지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에 지금 보시면요, X라고 하는 이 원소, 그리고 여기는 X라고 하는 원소, 서로 같은 원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착각하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각각의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그때의 집합의 성질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명제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 집합적 사고, 즉 명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집합의 논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